우리가 여자를 연예인처럼 대하면 여자는 우리를 팬처럼 대합니다. 끌리는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요. 저도 찌질하게 먼저 연락하고 약속 막 잡으려 하고 급한 티가 팍팍 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 영상에서 말할 내용들을 알고 실천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무슨 사이예요? 왜 땡땡님은 저한테 사귀자고 안 해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걸 다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여자와 연애하기 위해 보통 뭘 합니까? 외모를 꾸미고 다이어트를 하고 더 나은 사회적 위치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원래 뭔가 꾸준히 만들어 간다는 게 제일 어려운 법이니까요. 혹시 그릿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열정을 지속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재들에게는 이게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그건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지루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노력을 지속하는 힘과 연애를 잘한다? 얼핏 들어보면 매치가 안 되죠. 이게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건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건 간접적으로건 여자에게 이성적인 매력으로 어필이 되는 매우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직접적인 것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사람이 애쓰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건 이 사람이 우상향할 미래 가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자는요, 남자를 볼 때 단순히 현재 가진 돈이나 외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미래의 자원을 획득할 능력이 되느냐를 정말 많이 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의 성실성과 야망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노력을 지속하는 힘이라는 건 지금 당장은 설령 부족해 보이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해결을 낼 수 있는 지능 중에서도 생존 지능이라는 걸 증명을 하니까요. 따라서 이게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여자가 섹시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간접적인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바로 뇌의 자동화와 관련이 있거든요.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 앞에서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지금 웃어야 하나? 손은 어떻게 두지? 이 멘트를 날리면 좋아할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럽죠. 이걸 인지심리학에서는 explicit monitoring이라고 해서 명시적 감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프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 골퍼들을 모아다가 팔꿈치 각도와 스윙 속도에 집중해서 치세요 라고 주문을 했더니 그냥 칠 때보다 성공률이 매우 떨어졌던 거죠. 왜? 이미 몸에 익어서 무의식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행동을 억지로 의식의 영역으로 끄집어 내려다 보니까 뇌가 꼬인 겁니다. 여러분 쇼츠 같은 거 보시다가 숨 쉬는 행위의 원리 뭐 이런 영상들 보시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숨을 의식적으로 쉬게 되는 것 같죠. 불편하죠.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력을 지속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을 하죠. 대부분의 남자는요, 지금 이 여자 하나한테 매몰되어서 얘가 나를 좋아하나? 어떻게 하면 얘가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지? 같은 것만 신경을 쓰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연애에 대한 원리, 꾸준하게 매력을 키우는 법 이런 걸 지루하니까 잘 안 해요. 하지만 노력을 지속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운동이건 자기관리건 대화법이건 매너건 뭐건 간에 이미 뇌의 절차기억으로 저장을 끝낸 사람들이라고요.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실전에서 굳이 내가 이 여자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 마냥 자연스럽고 그 사람의 온전한 매력으로 보여지게 되니까요. 내 뇌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나 자신을 감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여자한테 집중하는 데 온전하게 쓸 수가 있다고요. 사실 이게 모든 매력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아까 말했죠. 보통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픽업 기술, 헌팅 기술, 이 여자를 꼬시는 법 등 이런 걸 배우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어 하죠. 아니면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자와만 잘 되면은 장땡이거든요. 물론 그 짧은 시간에 뭔가 나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원성복구, 안 좋은 사이클에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상담을 받고 헌팅 기술을 배우러 갈 건 아니니까요. 그럼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진짜 연애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은 사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노력? 그건 기본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죠? 노력의 방향과 정도죠. 뭘 해야 옳은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로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단적인 예시로 운동하면서 자기 개발하면 되겠거니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운동 얼마나 할 건데요? 자기 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로 자기를 키울 건데요? 얼마나 시간을 쓸 거죠? 무슨 자기 개발을 할 겁니까? 운동이랑 자기 개발, 이 두 가지만 하면 충분한 거 맞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회적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애매모호한 무언가는 어떻게 노력해서 키울 겁니까? 사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얻어야 하는지 몰라서 연애를 못한다라는 건 이제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문제는 이걸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운동을 하다가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피부 관리를 받다가 이 약이 맞는 건지, 이 방식이 맞는 건지 모르겠고, 여자 심리를 공부한다고 하다가 상황마다 말이 다 다르니까 헷갈리고, 그러다가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하다가 멈추고,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걸 몇 개월씩 반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꾸준하지 못하다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운동을 시작할 때 항상 조금 비싸더라도 PT를 꼭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어떻게 그게 되나요? 트레이너가 옆에서 소리를 질러서요? 아니죠. 이번 주에 뭐 해야 되는지, 다음 단계가 뭔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 구조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해도 알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요. 그게 PT라는 게 가지는 진짜 가치입니다. 단순히 운동하는 법만 알려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연애도 똑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운동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여자 심리를 이해해라, 이런 건 너무나 옳은 조언이지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는 내용이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인지연애론 커리큘럼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단순히 하나의 여자랑 잘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언제나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애라는 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이 나왔죠. 연애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계속 이동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 납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스스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인 기술보다는 기본기, 방향성, 기준, 원리 이런 것들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지연애론 커리큘럼의 핵심은 여러분의 사냥꾼이 아니라 어부로 만드는 겁니다. 사냥꾼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먹잇감을 정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놓치면 굶고 조급해지고 멘탈이 나가죠. 뒤가 없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어부는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다니는 길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그물을 넓게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고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애를 고르죠. 저는 이 그물을 만드는 과정을 사회적 관계에서 유리한 고점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결국 어장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장은요, 관계에서 특유의 늘어짐을 만들면서 상대를 묶어두는 겁니다. 왜? 나한테 누가 가장 괜찮은 여자인지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애매함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반면에 인지연애론 커리큘럼은 그런 걸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워진 여자, 나한테 다가온 여자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가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요, 선을 긋죠. 저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사귄 걸 제외하고도 몇 명이랑 썸이 생길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쳐낼 거 다 쳐내고 그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랑 가까워지거나 그 여자가 나한테 다가오는 게 이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이성적인 관계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인지연애론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을 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물을 짜는 과정, 즉 여러분이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은 총 3개의 파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파트, 인간적인 관계 파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심리학 원리는 유사성의 원칙입니다.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경계심을 풉니다. 여자가 처음으로 어떤 모임이나 장소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아, 제발 이상한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입니다. 왜? 그동안 여자는 이 모임에 굉장히 집중할 목적으로 나왔는데 항상 어디에서나 남자로 자기한테 들이대려고 하는 남자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 픽업 기술이랍시고 낯선 여자한테 다가가서 멘트 날리면서 기술을 건다는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이상한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여자를 꼬시는 법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멀쩡하고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법을 먼저 세팅합니다. 기초적인 외모, 화법, 매너, 인간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법을 정돈해서 여자로 하여금 이 사람은 대화가 좀 통하네, 안전하네 라는 신뢰를 먼저 심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이성적인 관계입니다. 신뢰가 쌓였으면은 이제는 유사성의 원칙이 아니라 상보성의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나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이 앞 단계에서는 편안하고 나랑 비슷한 인간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5가지 핵심 무기를 꺼내야 됩니다. 첫째, 경제적 가능성입니다. 현재 부가 아니라 위기를 돌파해내는 문제 해결력과 우리가 계속 말해온 그리스로 미래의 가치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둘째, 호불호성을 키워야 됩니다. 모두한테 좋은 남자가 아니라 확실한 취향을 타서 여자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 갖고 싶은 남자로 느끼게 하는 거죠. 셋째, visual weight입니다. 외적 무게감인데 체화된 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게감이라는 거는 곧 중요도와 연결됩니다. 단순히 적당하게 관리된 얼굴이 아니라 운동으로 인한 체격 증가, 낮은 목소리, 차분한 태도로 무게감을 주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존재이다라는 걸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겁니다. 넷째, 보상을 바라지 않는 친절입니다. 특히 여자란 존재는요,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모습에서 엄청난 매력을 느낍니다. 마지막 5번째, 지능입니다. 단순 IQ 수치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능으로 똑똑한 남자의 분위기를 풍겨야 됩니다. 근데 그 지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유머. 이 무기들을 갖추어 가면서 썸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파트 2입니다. 세 번째 파트, 관계 확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유사성의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설렌다와 사귀고 싶다는 다르거든요. 설레는데 역시 이 남자와 있으면 내가 편하고 좋구나라는 거를 느껴야지만 여자가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들 보면 끌리지만 그 여자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당장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결을 맞춰야 합니다. 가치관의 결, 감정 표현의 결, 이런 것들을 여자와 싱크 맞추면서 여자의 머릿속에 있는 마지막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나도 너를 친구가 아니라 여자로 보고 있었다라는 확신을 주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인지연애론의 핵심이에요. 저나 이 커리큘럼에 참여한 분들 또는 이미 예전부터 제 주변에 이렇게 행동하고 계신 극소수의 친구들은 이미 이렇게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정도만 이야기를 드려도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상위 10%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래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결국 또 뻔한 소리 아니냐, 자기관리해라, 자신감을 키워라 수백 번은 들어봤을 거니까요. 근데 제가 계속 말했죠. 그래서 자기관리 어떻게 할 건데? 순서가 어떤데? 절차가 어떤데? 뭐부터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디테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소금 적당히 불 조절 잘해서 볶으세요라고 들으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해결이 되면 요리사가 왜 있겠습니까?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불은 어느 정도의 세기로 해야 되는지, 그 미세한 차이, 그 뉘앙스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괜찮은 모습, 이성적으로 어필되는 모습, 알겠어.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겠냐고요. 아주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아냐 모르냐로 여자를 만나고 못 만나고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 마음보다 예민하고 애매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디테일을 인지심리학적 원리로 풀어내면서 잡아주는 게 인지연애론 커리큘럼입니다. 막연한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거든요. 어떤 신호가 보일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모르면 배우고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저라고 상위 10%였겠습니까? 저는 지난 15년 동안 엄청나게 까여왔어요. 미리 고통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도 그렇게 커왔으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나이, 여기서부터 또 10수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으실 겁니까? 저처럼요? 아니면 이미 검증된 공략집을 보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시겠습니까? 제발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필을 해보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